안녕하십니까. 2학년 주승현입니다. 오늘은 13주차 총이치기공학 이론 선행학습 레진 전입 전 이제 플라스크에서 함 분리하는 것까지 과정에 대해 영상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메몰 과정이 완료되고 이 메몰을 상악 메몰한 이 플라스크를 클램프에 넣어 압축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램프에서 이 플라스크를 빼냅니다. 이 플라스크를 빼내고 이제 바로 이제 상하함을 분리시키면 이제 언더컷이 없게 만들었더라도 이제 파적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크를 이제 높은 온도에 스팀을 쳐서 이제 안에 있는 레진을 연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학교에 있는 이 스팀기를 이용하여 이제 이 스팀기 가운데에 넣고 양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이 플라스크에 열을 전달해서 이제 나중에 충분히 함이 분리될 수 있도록 레진을 연화시키는데 이 레진이 물의 열로 인해 파라핀 왁스가 연화되어 이제 함이 나중에 잘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화 과정은 약 7분 정도 시행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연화시켜도 안 되고 적게 연화시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적당한 양의 연화를 위해서는 7분이 이제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팀은 고압의 그 고열과 뜨거운 그게 있기 때문에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운데에 두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팀기에서 이제 서서히 스팀이 올라오며 플라스크에 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스팀기 뚜껑을 닫아주고 7분 정도 기다리면 저희가 원하는 상태로 이제 왁스를 연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팀이 이제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완료되면 플라스크를 꺼내고 함을 분리하는데 이때는 이제 앞쪽과 이 뒤쪽에 틈을 이용하여 상함을 분리시키는데 이때 파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확인해 가면서 플라스크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더컷이 없으면은 이렇게 상하함이 잘 들려서 분리가 쉽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작할 때 1차 메몰 시에 언더컷이 없이 잘 메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다 완료되면은 전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왁스와 이제 치아가 분리되어 이 왁스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여기까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나비치 모형에서 레진을 분리하고 인공치아 부분과 마지막 밑에 모형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이 되면은 이제 이 레진을 왁스를 제거해주는 남은 왁스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왁스를 제거할 때는 스팀기 가져가서 이제 열을 분사하여 남은 왁스가 없도록 잘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는 인공치아가 있는 엠브리지 사이사이에도 남은 왁스가 없도록 잘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스팀을 하는 방법 이외에도 이제 끓는 물을 이용하여 끓는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남은 왁스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려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왁스가 제거된 이후에는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데요. 이때는 석고 분리제가 아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이 모형이 완전 뜨거운 상태가 아닌 적당히 따뜻한 상태일 때 도포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온도를 이제 잘 체크해서 적절한 온도일 때 분리제를 도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분리제를 도포할 때 나비치 모형이 있는 곳은 골고루 뿌려서 붓으로 모든 부위에 분리제를 잘 도포해주면 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분리제를 도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제 인공치아가 있는 이 부위는 인공치아에는 레진 분리제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레진을 혼합하여 온성할 때 레진 분리제가 인공치아에 닿아 있다면 잘 붙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치아를 피해서 붓으로 조심스럽게 나머지 석고 부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인공치아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레진 분리제 도포가 이제 완료되면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너무 이렇게 많이 바르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듯이 살살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레진을 준비해서 레진 혼합 후 전입 그리고 운성하는 과정을 시작할 텐데요. 레진은 그냥 레진과 이제 리퀴드를 이용하여 이제 혼합을 합니다. 이는 이제 또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이제 혼합을 해주는데요. 레진의 네 가지 상태 중 우리는 이제 인절미 상태라고 부르는 병상의 상태에서 이제 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리퀴드를 레진과 섞어 혼합을 해주고 이게 지금 이제 인절미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위에 이렇게 비닐 같은 것을 덮고 리퀴드가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위에 뭘 덮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냅두고 이제 곧 손에 달라붙지 않는 이제 고무와 같은 상태가 인절미 같은 상태가 되면 이제 전입을 해도 되는데요. 그 상태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느 정도 손에 달라붙지 않는 인절미 상태가 되면 이렇게 레진을 꺼내서 손으로 이제 작업을 좀 하는데요. 바로 전입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레진을 전입했을 때 기포가 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손으로 작업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를 완료되면 레진 전입 방법 중 오버패킹 방법을 이용하여 이제 충분한 양의 레진을 상함 모역에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셀로판지를 끼워주고 하함을 결합한 후에 이 프레셔 기계에 옮깁니다. 그리고 오버패킹 과정은 총 3차 3번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첫 번째 압력을 50 정도로 했다면 뒤는 이제 100 그리고 뒤는 300 점점 더 늘어나는 압력을 늘어나게 해서 프레셔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을 가할 때마다 플라스크에서 이제 아까 오버패킹을 해서 충분한 양의 레진을 넣었기 때문에 레진이 좀 삐져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1차 압력이 가해지고 나면 이렇게 빠져나온 레진들을 잘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사이에 셀로판지를 끼는 이유는 밑에 붙어있는 석고 모형과 레진이 붙어서 그게 이제 혼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셀로판지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막지 않았을 경우에는 둘이 혼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합이 높아지는 이유는 저 레진과 석고가 맞닿아서 어쩔 수 없이 교합이 높아지게 되는데 높아진 교합은 선택 삭제 과정에서 맞추어서 그만큼 높아진 교합을 다시 원래의 교합의 높이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프레셔 과정인데요. 다시 셀로판지를 덮고 프레셔 기계에 넣은 후 아까보다 더 강한 양의 압력을 가해서 레진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과정 할 때마다 이렇게 빠져나온 레진들을 잘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3차 이때는 1, 2차보다 좀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해줘서 이 레진이 인공치아에 딱 맞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압력을 가해줍니다. 압력을 가해줬으면 저희가 매몰 끝나고 클램프 옮겼던 것처럼 다시 클램프에 옮겨서 이제 뜨거운 물에 넣는 온성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클램프에 넣어 충분하게 꽉 조여주고 이를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기계 큐링 유니트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에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 95도의 물에서 35분에서 40분 정도 운성을 진행합니다. 적절하게 잠길 수 있는 높이에 넣고 끓는 물에서 운성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분에서 40분 정도 끓는 물에서 운성을 하고요. 이렇게 완료가 되면 클램프를 꺼내서 이제 흐르는 물에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과정 어느 정도 거치고 이제 이 뒤에 디플라스킹을 하면 그 뒤 과정이 이제 시작될 수 있게 돼요. 레진 전입 그리고 운성 한 과정을 여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